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그 뉴스를 좀 전해주시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뉴욕 증시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3대 지수의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대 대선 이후 효과 중에서도 굉장히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덴트 리서치의 창립자인 해리 덴트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다우지수가 2만 선을 돌파한 후에 조만간 17,000선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다우지수 17,000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퍼센트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15? 15%. 그렇죠. 글쎄요,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워낙 뭐 변동성이,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뭐 주가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다 커지고, 뭐 예를 들면 채권시장에서는 이제 30년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30년 후까지도 잘 모르겠고요. 30년 동안 계속 강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글쎄 17,000선 얘기가 나오는데 15%? 그게 주식시장이 15%가 미국이 이렇게 한 번에, 물론 뭐 한 번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빠진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보면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제외하고 나서 감이 잘 안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상 최고치 가는 것도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조정받더니 그냥 15%는 조정받잖아요. 예. 충분히 조정받지 15%. 그래서 그런 조정이라면은 사실 이건 뭐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면 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조정이냐 아니면은 뭐 쇼크냐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난 이번에 트럼프 되기 전에 17,000에서부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가는 건 정도인데 여기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나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다우는 한 5만 원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로요. 네, 허경영과였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있긴 또 있더라고요. 네, 허경영과긴 하지만 한 5만 뭐 5만 가면 어때? 우리 증시도 한 5천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뭐 다우. 그러니까. 근데 다우 17,000선 깨지는 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준으로 한 15% 정도 하락인데요. 보면 미국 증시는 미국 자체적인 리스크 아니면 이 정도 깨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8년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그럴 때는 이 정도 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데요. 근데 그 외적인 뭐 유럽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바이라든지 이런 결국 뭐 견고하게 오히려 더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부분 별 영향은 예, 없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저게 문제되지 않을까? 전에 누가 얘기했었나? 신한연구원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트럼프가 막 돈을 막 이렇게 퍼서 쓰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경기가 폭락할 거다. 미국 내부에서도 그 트럼프 정책 공약대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사실 이거보다 더 빠지죠. 저는 최근에 좀 느끼는 게 아까도 뭐 일부에서 저희 얘기했지만 월가랑 원래 힐러리보다는 월가에 좀 더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약간 친화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증시가 이렇게 좋게 가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나오는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기업들이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우선 기본 전제를 깔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화폐 전쟁에서 언급한 트럼프가 양털 깎기의 주체가 되지 않느냐. 향후에 본인이 퇴임 이후에 네. 뭐 연임한다는 그 가능성은 지금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우에는 본인이 워낙에 이런 기업 경영 활동에 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 본인의 그런 쪽으로 또 음모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승세를 계속 트럼프 랠리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또 다른 구체적인 요인들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생각이 제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트럼프 전후로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 전에도 이제 뭐 최고치도 갔다가 좀 조정도 받고 있지만 그냥 트럼프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 세계 뭐 주식, 채권, 환율, 뭐 원자재, 자산별로 해서 보면 수익률이 아마 미국 주식이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트럼프 이제 정책이 미국만 잘 살자 정책을 하겠다니까. 그러면 미국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미국 주식이 그게 가장 제일 심플한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 기대감이죠. 그 주식은 소위 기대감을 먹고 사니까는. 뭐 저도 최근에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잘 가냐. 뭐 트럼프 신드롬으로 보고요. 그 친신화적 기업 활동이 워낙 좋게 만들 거니까. 미국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대신 미국이 기업을 자금탄에 있어서도 기존적으로 도트 프랭크법 해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기존에 폐지했던 올감했던 여러 가지 제도를 풀어줌으로써 기본적으로 간접 금융뿐 아니고 직접 금융에서 조달하게끔 기업들의 활동을 계속 푸시해 주는 게 아무래도 증시라든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는 것 같고요. 더구나 또 우리 같은 한국에서는 약간 멀게만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약간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외신 기사를 보니까 프레제 5에서 뭐 인도랑 브라질이 빠지고 멕시코랑 콜롬비아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미국 밑에 있는 남미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미국 경기가 좋으면 멕시코가 수혜를 받았겠지만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미국만 좋고 미국만 괜찮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여파가 올 거다. 대신 지금 미국 증시가 잘 가는 이유는 미국만 좋아질 거니까 나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를 지금 이 해리덴트는 1930년대에서 찾고 있는데 1930년대 초반에 증시가 고점을 찍고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폭락했기 때문에 이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지금 증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2만 선을 돌파한 후에 뭐 17,0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930년대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본부장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이렇게 연령으로 서열화하지 맙시다. 그 지난번 서브프라임 때 터졌을 때 30년대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그때 연준 의장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돈 헬컵해서 찍어낸 연준 의장 옐런 전에. 버냉키 말씀. 버냉키. 버냉키가 예, 대공황 연구를 많이 버냉키가 했죠. 예. 대공황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우리도 그때 이제 대공황 때 어떻게 어땠냐를 연구를 다 했어요. 연구소에서. 대공황 때 흐름은 그래요. 20년대 말에 그때 이제 20년대 미국이 버블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에서 버블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가 미국 기업들이 막 세계화해 나가기 시작할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제조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이 유럽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세계로 나갈 때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좀 살아납니다. 30년대 초반에 경기가 살아나요. 금방 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뭐 뉴딜도 하고 별의별 거 그 당시에 뭐 다 때려놓고 했는데 그때 그런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엄마 이거 경기 또 버블 생기려나 보다 그리고 금리를 빨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확 꺼져가지고 더블디브로 들어간 거거든. 그리고 미국 경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딜 정책이 미국 경기를 다시 살려낸 거로 생각을 하는데 뉴딜 정책은 미국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고 미국 경제를 살려낸 거는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세계 경기가 꼬꾸라졌다가 다시 살아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는 살아왔고 거기다가 재정 정책을 막 세게 쓴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러면
경기는 버블 같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탁 하고 올려버리면 W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얘기는 그거 같아. 나는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은.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저희도 그냥 말씀해주신 그 부분하고요. 그냥 교과서에서 뭐 보거나 아니면 자료들에서 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 저도 제일 공감되는 부분이 이제 대공황은 뭐 뉴딜로 극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뉴딜도 있지만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전쟁이라는 부분이 그 기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 이제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될 때 가장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굉장히 큰 외부 충격을 줘서 해소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게 최근 경제에서는 없다 보니까는 근대 경제에서는 보면 그렇다고 지금 뭐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불균형이 잘 안 해소가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분 얘기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큰 충격이 일어나야 된다는 약간 또 그런 느낌도 받네요 보니까. 그럼 향후 이제 어떤 위기적인 과거 총칼 들고 싸웠던 전쟁만큼 파급력 있는 위기가 뭐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면은 의외로 트럼프가 이런 그동안의 불균형을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트럼프가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에서 의견들이 좀 있긴 했거든요. 이제 보면요. 충격을 줘서. 네. 지금 30년대에 그렇게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 폭락장이 다시 연출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금리와 그 주식시장 흐름의 관계가 그렇게 뭐 상관관계가 항상 과거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좀 구체적으로 그 금리와 주식시장 흐름의 상관관계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주가랑 금리랑 이제 같이 상승을 하겠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평화로운 정상적인 세상에서 얘기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니까 그 돈이 주식 주가도 올리고 채권 가격도 올리면서 금리는 내려가고 주식은 올라가고 두 개가 다 같이 특히 미국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랬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뭐 좀 줄인다라고 하면 이제 자산 가격이 다 같이 빠져버리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위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가 되면은 저는 그 민낯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드러날 것 같거든요. 진짜 이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펀더멘털이 나쁘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도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은 글쎄요. 아직 정상화 이제 과정인데 지금 금리가 아까 이제 정책금리 인상이든 그리고 그게 미국도 한번 그걸 겪었지만 일본도 한번 그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버블 붕괴되고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BOJ가 금리 이렇게 빨리 올렸다가 거기도 그렇죠. 이제 폭삭해서 20년 이렇게 가버린 거죠. 네. 버냉키가 그거를 미국하고 일본 사례를 보고 올릴 때 굉장히 천천히 계속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빨리 되면은 그 뭐 이제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시장 가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 펀더멘털보다 과도한 금리 상승은 저는 결국은 경제랑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안 좋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다음 차례에서는 이제 서로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구나 트럼프 당선 때 17,000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2만까지 오는 거잖아요. 2만보다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실적 개선된 거 없잖아, 그 사이에. 완전히 그 미래에 대한 기대. 네. 트럼프가 들어서면 인프라 투자 공사를 때려 넣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주는 실적이 개선될 거니까 산다. 이거잖아요. 근데 안 하면. 그거 황당해지는 거죠? 황당해지지. 일단 뭐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제 감면 효과가 그것도 있겠죠. 좀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법인세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 기업들은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정책에 의해서 어떤 인플레나 뭐 여러 가지 부양 정책에 의한 수혜도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뭐 구리, 니켈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중국이 그렇게 살아나는 기미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부분은 이쪽으로 연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부동산 베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미국 아마 업종별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주나 리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너무 튀어버리니까는 모기지 금리 튀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돈 번 부동산 쪽에서는 오히려 별로 안 좋고 해보면. 아, 그럼 저금리 가겠네, 트럼프. 역시. 네, 질문 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해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